잔뜩 부푼 마음을 안고 입학한 학생들. 대학 생활의 반이 채 지나기도 전 생존 전략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비상경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복수 전공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요. 지금의 전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은 복수 전공, 이중 전공, 심지어는 전과로도 이어집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와브스 뉴스가 다뤄봤습니다. 전공 유목민. 자신의 본 전공이라는 울타리에 안주하지 못하고 취업이나 적성을 찾아 끊임없이 다른 전공을 떠도는 대학생들을 가리키는 신조어입니다. 그러나 소위 주류 전공으로의 복수 전공을 필수 코스처럼 밟고 있는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에게는 낯선 현상이 아닙니다. 2021년 기준 4년제 대학 대학생 10명 중 3명은 복수 전공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는데요. 전공 계열별로는 인문 계열에서 복수 전공을 하는 대학생이 46.2%로 가장 많았습니다. 거의 2명 중 1명이 다른 과로의 복수 전공을 선택한 것이죠. 한편 대학생들이 선택한 복수 전공으로는 상경 계열과 경영학과가 가장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학생이 복수 전공을 택한 것일까요? 절반에 이른 학생들이 취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복수 전공을 하는 대학생 중 39.9%는 향후 복수 전공 분야로 취업할 계획이라고 답하기도 했고요. 조금 더 최근 자료를 살펴볼까요? 2023년 설문에 참여한 4년제 대학 재학생의 55.9%는 복수 전공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인문사회 계열 전공자 중에선 67.2%로 절반이 넘는 인원이 복수 전공을 희망한다고 밝힌 겁니다. 우리 대학교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연세대학교 복수 전공 합불 사례를 살펴보면 경영, 경제, 응용통계 등 인기학과의 경우 복수 전공을 위해 필요한 학점 평균이 4.0을 넘습니다. 반면 철학, 국어국문, 노원우문 등 인문계열 학과의 경우 3점 중후반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취업 잘 되는 과를 향한 복수 전공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비상경 인문 학생들은 단일 전공으로는 취업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보는 의견은 어느새 대부분의 학생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인문계열 좀 학과다 보니까 다들 취업을 생각해서 복수 전공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취업을 생각하니까 더더욱 경영이나 경제 쪽으로 복전하는 친구들도 많고 선배들도 그렇게 많이 봤는데, 주변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불안해지는 거는 어느 정도 사실이고, 요즘엔 아예 대학 차원에서 복수 전공을 권장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고려대는 이미 제2전공을 의무화한 바 있고 한국외대나 경희대 역시 이중전공을 사실상 필수처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대학에서 학생들이 복수 전공 내지는 심화 전공을 하도록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공 하나만으로는 부족한 취업 시장의 현실을 반영해 학교들이 이러한 제도를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턴 자리를 알아보고 취업 자리도 공고를 몇 개씩 보는데, 공고를 볼 때마다 상경 계열 우대라는 말이 있으면 약간 작아지게 되는 거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언론홍보 영상학부 수업을 조금 더 들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행정학과 복수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법률 쪽 취업에 조금 더 관심이 있어서 취업에 행정학과를 복수 전공하는 편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택을 했던 거거든요. 대학 내 만연한 복수 전공 열풍은 적성과 흥미에 따라 또는 학업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취업에 유리한 스펙을 만들기 위함인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향은 언제부터 심화된 것일까요? 대학 전공 선택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80년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대학은 엄연한 학문의 전당으로 존재했습니다. 대학 입학 시 과를 정하면 졸업할 때까지 그 전공을 공부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대였는데요. 당시는 고성장식이라 대졸자면 전공에 상관없이 대기업 취업이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인문대생도 은행이나 대기업 기획실에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았고요. 복수 전공이나 전과의 경우 제도 자체는 존재했으나 전공 하나만을 깊게 파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던 때입니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대학 사회는 두 개의 변곡점을 맞습니다. 우선 1996년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높인다며 여러 학과를 하나로 묶은 학부제를 도입 및 권장하기 시작합니다. 입학 후 전공을 선택하게 되면서 인기학과 쏠림 현상이 처음으로 수면 위로 상승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변곡점은 1997년 전국을 강타한 IMF 사태입니다. 평생 직장이 사라지고 실용학문에 대한 갈증이 커지면서 인문학만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인식이 만연해졌습니다. 경영학 복수 전공이 선택이 아닌 스펙이 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2010년대부터 현재 문송합니다라는 신조어의 등장과 함께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의 위기감은 극에 달한 지 오래입니다.
기업들이 공대 또는 경영 출신 학생들과 같은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을 선호하면서 복수 전공이라는 생존 전략을 택하게 된 학생들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죠. 이렇듯 취업 잘 되는 과를 향한 생존형 복전 현상은 학문의 도구화와 다양성 상실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는데요. 인문학, 철학과 같은 학문은 취업에 도움 안 되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취업에 유리한 특정 실용 학문만 비대해지는 현상은 대학 내 학문 생태계의 파괴를 우려하게 합니다. 전공은 더 이상 학문적 호기심이나 자아 실현을 위해 선택하는 정체성이 아닌 취업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티켓이 된 것이죠. 생존형 복전을 학생 개인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학생 개인 선택을 그 조건 짓는 사회 구조도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대학기관을 취업률로 평가하는 제도, 그 다음에 불안정한 노동시장, 대학 스스로가 실용학문 중심으로 자원을 재배치하는 것들이 겹쳐서 학문이 소위 가성비로 환산되는 사회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라 판단됩니다. 물론 주변에 복수 전공한다 하면 왠지 내가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서 불안한 적도 많았지만서도 개인적으로 취업을 위해서 제가 관심이 없는 학과에 복수 전공을 선택을 하게 되면 공부를 하면서도 많이 후회를 할 것 같고 안 맞는 학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약간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고 학문의 즐거움을 느끼기보다 이수학점을 채우고 자격증을 따듯 공부하는 모습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요즘. 일각에선 대학이 더 이상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취업사관학교로 전락한 지 오래라는 지적을 내놓기도 합니다. 대학은 이러한 다양한 학문이 골고루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깊은 학문적 사고력을 기르는 동시에 그 지식을 매개로 사람 사이에서만 만들어지는 신뢰, 상호 존중, 함께 돌봄과 같은 관계제를 창출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대학은 연구 자금 지원과 학문 후속 세대 양성과 관련해서 이공계 실용학문뿐만 아니라 인문계, 사회학 계열에도 인적, 물적 재원이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장 빛나는 청춘의 시작을 함께하는 대학. 우리가 대학에서 찾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